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제약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여기 분봉에서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 2시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시장이 반등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약간 옵션을 넣어서 생각해 볼게요. 시장이 강하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 폭을 조금 더 키웠다는 거죠. 그쵸? 최근에 약한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그 대형주 단에서 반등이 조금 나왔다는 건데 그 상황이 2시를 기점으로 뒤집혔습니다. 정확하게 2시 반 이후에 조금 약세 전환이 됐는데 ASML 실적이 나오면서 약간 조금 오늘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반등폭을 좀 뒤집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자, 근데 제가 이 바이오와 반도체를 같이 보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와 바이오, 그쵸? 반도체는 23년도에도 강했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씩 희석되고 있는, 그쵸?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거는 명확합니다. 중동 불안이나 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약간씩 뒤로 밀리고 이렇게 지연되는 과정에서 금리를 빠르게 낮출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그쵸? HLB 제약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한국 시장의 바이오 종목도 그렇고 반도체 쪽까지 같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반등폭이 컸고요. 그리고 미증시에서도 나스닥의 강세, 그쵸? AI 반도체로 인해서 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스닥이 조금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과정에서 가격 부담이 조금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격 부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은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시장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HLB와 HLB 제약, 그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HLB.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자,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상승세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더 강하게 움직였었던 건 HLB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 그쵸? 이 내용을 FDA에 판매 허가 신청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근데 제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수급이 들어온다. 그쵸? 그래서 올라간다. 그럼 매수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매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매집하는 과정을 거래 없이 하락하고 있는 또는 거래 없이 횡보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고 생각하죠. 세력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HLB에 대한 시세. 첫 번째 나온 이 12월 달의 움직임을 보면 실제 시세 구간에서 그쵸? 다음 자,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500억, 270억, 120억, 150억, 180억 이렇게 하루 평균 거의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그쵸? 500억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이 정도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HLB의 시가총액 이때 당시 한 3조 원 정도 됐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1%씩 물량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물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즉 이게 매집이다. 무슨 얘기냐?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매집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쵸?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매집하는 세력들이 그냥 끌어올렸을 때 뭐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매물 부담이 발생하고 나오는 매물을 비싸게 잡아야 되잖아요. 왜 굳이 비싸게 잡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세가 나오고 나서 그쵸? 눌림목 구간을 거치고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역배열로 전환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내용이 있었을 때 횡보 구간이 길어지는 거고 단기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냥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시세가 이때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가 5만 원 정도인데 그 이후에 100% 이상의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왔죠. 그랬을 때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HLB의 강세 구간에서 HLB 제약까지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앞에 좋을 내용이 뭡니까? 실적에 대한 전환점. 그 실적에 대한 전환점은 뭐예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그쵸? 이쪽에 대한 FDA의 통과가 되었을 때 판매가 승인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HLB 영상을 아까 전에 제가 남겨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적의 전환점, 즉 그동안은 기대감으로 인해서만 주가가 올라갔다면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했습니다. 왜? 판매허가 신청이 되면 HLB 제약에서 HLB에서 만든 약을 갖다 팝니다. 우리 이 구조를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리보세라닙이 각광받게 된 부분, 첫 번째는 중국으로부터의 임상이었습니다. 이때는 위암 치료제였는데 완치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나고 추가적으로 병력요법까지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실제 FDA의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가기 전에 임상 3상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될 때 46%, 그리고 2차 치료제로 사용될 때 25%의 객관적 반응률, 그쵸?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고 하는데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기 때문에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갔고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채워집니다. 근데 그것보다 뭐가 먼저 나왔어요? 6개월 정도의 시세가 먼저 나왔다. 주가는 그쵸? 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 그쵸? 그럼 지금 올라가는 건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쵸? 가격이 먼저 뛰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을 맞춰서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HLB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HLB를 제가 1월 달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쪽 구간에서 30%,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거의 한 18%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구간에서 13%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부터 그쵸,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가고 있고 내일도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HLB 제약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 자, HLB 제약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HLB에 대한 물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제 나름의 분산을 하게 됐고 그런 결과 19%, 24% 이런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상황을 제가 만들었느냐, 자, 내용 한번 보시면 AP 시스템, 자 보세요. 오늘 10% 정도의 상승세, 그쵸?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모두 돌파 구간에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HLB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으로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가격을 기준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HLB 제약이 올라가기 위한 조건을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준치는 HLB에 있고요. HLB는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통과가 된다는 건 제가 왜 확신을 하느냐? 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에서의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뭐가 있나요? 실적에 대한 개선세 또는 신제품 발표, 그리고 새로 개발한 무언가, 그쵸? 이런 부분. 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그쵸, 뭐 신제품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무언가, 이게 발생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된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매매를 하고 있는지까지, 그쵸? 시장은 어떻고 이래서 매매했습니다. 타점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종목군을 보면 내용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HLB 제약은 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 판권이 해외에서 미국의 FDA 통과되면 HLB 제약에서 판매를 하게 될 거고 HLB의 이익을 나눠 먹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자회사예요. 이 구조를 어디서 가져가죠? 셀트리온에서 가져간다. 앞으로 가면 뭐 회계 논란이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생기는 거고 주가가 내리면 그런 문제 안 생깁니다. 이거를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 내리면 상관없이 그냥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내리면 관심이 없어서 굳이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쵸? 근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생기지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테오젠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돈을 벌지
대략적인 것만 있지 확정적인 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확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테오젠은 머크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1조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걸 30배 프리미엄을 주고 계산을 해보면 알테오젠이 지금 6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집니다. 왜? 30조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30배 프리미엄을 받는 거니까. 30배라는 건 성장주의 평균 프리미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성장주의 평균 프리미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HLB에 대한 부분, 지금 13조까지 올라와 있는 HLB에 대한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HLB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내용, 가만히 있어서 횡보하는 과정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62평 올라오죠? 근데 그런 부분이 HLB 제약에서도 동일하다. 즉 HLB 제약이 올라가려면 HLB가 가야 되고 HLB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다. 그리고 많이 올라왔었던 한 3개월 정도 크게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부담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HLB 제약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실시간 타점을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HLB 제약이나 HLB는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실제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약, 자 제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 제약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하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은 피해갈 수 없다. 조정 구간에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지만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어떻게 종목을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수익이 바뀐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시장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구간을 잘 피해 가야 되고 그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어떻게 피해서 어떻게 내가 주도주를 잡아갈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